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제 그 메디슨 카운티에 달이 로스맨 브릿지 제가 10월 달에 여기 또 갔었고 2009년도에도 갔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그 러브 스토리가 제게는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카고, 그리고 그 추신수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 저는 야구 전혀 모르지만 그 선수가 여기에 미국 첩에 와서 있었던 클리블랜드, 그리고 뉴욕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뉴욕시리 가서 그 뉴욕의 친구들 뭐 등등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출발을 해서 떠난 곳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키 웨스트라고 하는 그 마이애미 비치에서 여기 한 4시간 정도 거리 되는 계속 그 쇼어라인 이렇게 섬은 섬인데 굉장히 낮은 벨트 같은 그러한 섬, 또 굉장히 긴 다리 그런 걸로만 연결돼서 여기 그 캐리비안 바다까지 계속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리가 고속도로로 가면 2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300km면 제가 가면 여기는 한 3000km 지그재그로 돌아서 여기까지 가서 또 드라이 톨트버스라고 하는 그 해상 국립묘지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는 그 1821년까지 여기는 스페인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렸다가 또 여기서 악어하고 이제 놀고, 악어를 뭐 농장에서 기르는 그런 악어 있는데 저는 가지 않아요. 저는 야생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생 동물 그 악어 뭐 꼬리도 만져보고 뭐 곰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뉴욕을 가려고 이쪽에 템파 플로리다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여기에 제가 미국에서 아주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looks like nothing. 볼 것은 없는데 제가 이 마음에 그 애틋한 그러한 감정이 있어서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 노래 스와니강이라고 있습니다. 머나먼 저곳 스와니 리버 far far away 하는 그 포스터 아저씨가 지으신 그 노래에 나오는 스와니강 발원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잘 들려서 또 이렇게 가죠. 그래서 뉴욕에 갈 때는 다시 애펄라치안 산맥, 셰넌더 국립공원, 그리고 또 뉴욕에 갔다가, 그리고 땡스기빙 날, 추수감사절 날 제가 뉴욕에 하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동선을 따라서 여기에서 그 마지막 입세의 작가 오헨리 아저씨 묘지 또 제가 조문을 하고, 전에도 2년 전에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 또 조문하고, 그리고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그리고 등등 들려서 조지아로 해서 여기 엘라바마 그 몽고메리 시티, 여기는 그 한국의 그 현대 자동차 그 회사가 생산 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지금은 뭐 몇천 명 산다고 그 마을에 사는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여기에는 미시시피강 맨 남쪽 뉴 올리언스 그 재즈의 도시고, 또 그 루이 암스트롱의 고향이 여기에요. 그래서 전에는 1박 2일 요 정도만 있었어요. 여기 뭐 어수선하고 막 그렇죠. 그냥 시끄럽고 막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난달에는 여기에서 제가 5박 6일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진을 해서 휴스턴, 그리고 알라모 요새가 있는 샌앤토니오, 그리고 여기에 제 그 블로그 독자를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한 10년은 된 블로그 독자인데 연락이 닿아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만나서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댈러스로 12월 말일날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닌 그 거리가 10만 킬로미터를 2019년도에 다녔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타에, 여기는 유타주예요.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는 그 몰몬 교회 성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타 지역에 있는 5개 국립공원을 이렇게 쭉 디테일하게 곳곳에 이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1500마일, 한 2500km 정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좀 더 다녀야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 8848 트레킹 그 팀들이 올 때는 좀 멀리 2주 동안 다녀야 되니까 3000마일, 그러니까 한 5000km 정도 이렇게 2주 동안 부지런히 또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하고 정서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이 교민들은요, 저하고 같이 여행 다니신 분은 30년, 한 40년 넘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정서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불편한 게 전혀 없는데, 한국 분들은 일단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아주 그 미국 사람들의 질색을 하거든요. 터프해서 왈왈 떠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난 척 하려고 자꾸 떠들고, 줄서기 잘 안 하고, 어디 막 끼어들고, 영어가 한마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 옆에 와서 막 파고 들어와서 끼어들고, 그 주변에 같이 온 동료들한테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매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 한국에서 그 8848 그 트레일 하는 분들이 4팀이 온다고 저한테 그 안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하기로 끝을 냈습니다. 왜냐면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여행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다녀야 여행하는 거지, 어디서 뭐 단체로 누가 왔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말도 안 듣고, 이거 감흥이 없는 사람들. 이상하게 이거 한국 분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봐도 한국의 정서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와,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스크리밍 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봐도 침묵을 거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별로 말을 안 하고, 또 하나 큰 결점은요, 그냥 걷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걷고, 그 여자분도 막 그 힘든데 계속 걷고, 아니 그 걸을 거면 지리산이나 저 태백산 종주 그런 거 하면 되죠. 여기서 왜 이렇게 줄기차게 걷냐고. 그냥 걸은데 또 가고, 또 다른 트레일 또 가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체력은 훨씬 낫죠. 나는 뭐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불과 한 4년 전까지 운동을 쉬지 않은 사람이죠. 육상선수의 축구 45년에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등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많이 걸어요. 의미가 없이 걷는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캐나다 그 럭키 산맥에도 오고 막 뭐 35명 오는 그 그룹도 막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연락도 이제 다 차단시켜버려서 귀찮아가지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제가 이러한 산이고 어디고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86년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1월 달에 왔어요. 그러니까 35년 됐네, 그것도 벌써. 그러한 때서부터 제가 계속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방곡곡, 이 미국의 방방곡곡을 안 다닌 데가 어디 하나 있냐면 하와이만 안 갔어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알래스카,
여긴 옛날에 갔었고, 하와이는 이제 그 태평양 쪽에 있죠. 그래서 하와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거기 다리가 있으면 제가 건너가겠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하와이는 일단 제쳐두고 49개 주를 방방곡곡을 다 다녔다. 알래스카는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도 알래스카도 많이 다니긴 했죠. 그래서 이쪽에 그 대륙에 48개 주를 다닌 곳에서는 제가 그 개수를 요걸 이제 다시 또 제가 다닌 그 거리에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7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킬로미터로 계산해서. 그래서 곧 이제 얼마 안 되면 한 100만 킬로미터는 이제 채우고 제가 200만 킬로미터 더 100만 킬로미터를 더 다녀서 200만 킬로까지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얼른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뉴욕시티에서요. 여기에 그 샌앤토니오까지 이렇게 이제 하이웨이로 이렇게 가는 거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3,300km 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큰 데예요. 서울에서 부산은 400km 뭐 이렇게 그 한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크죠. 그래서 요 몬타나가 이렇게 요 붉은 요 바탕이 몬타나인데 남한의 5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인구는 100만 명 조금 더 살아요. 110만 명이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에 5분의 1뿐이 안 되는 거 남한 땅에 5천만 명이 넘게 살고 여기는 그 5배가 큰데 100만 명이 사니까 그 인구 밀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리고 여기 노스다코타 이런 데는요 한 60만 명 이렇게 뿐이 안 살아요. 남한 땅에 2배 되죠. 그리고 사우스다코타는 조금 더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데 미국은 인터넷이 잘 발달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인구 밀도가 없는 데서는 전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브라이슨, AT&T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여행 기록을 올리려면 그 무제한 그 데이터로 그 전화기를 2대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아니 뭐 남한 땅 요만하잖아요. 요만큼 되는데 거기에 5천만이 사니까 그 매출이 좋죠. 그러니까 그 작은 땅에 뭐 여기저기 그 네트워크 그 송수신 장치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미국은 이 전체 땅에 그러니까 한국의 남북한의 45배가 미국 땅이에요.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커요. 중국은 티벳 이런 거는 원래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중국이라고 해놓고 위구르 땅 이런데 그래도 인도 그 네팔 이런데 접경지대에 분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미국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이 땅에 그래도 이제 지금은 한 해마다 계속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좋아져서 연결은 잘 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요 전에 한 10여 년 됐나 그때에 그 삼성에서 200억 달러의 그 수주를 받아서 그때 많이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대륙 곳곳에 이렇게 이제 멀리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조금씩 이제 보여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 그 커넥션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그 여행을 한국에서 저 독자들 또 트레일 여행하시는 그러한 회사 또 한국의
뭐 여행사 1위, 2위, 3위 되는 그러한 여행사들에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 메일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댓글로도 오고 이제 등등 하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좀 자세히는 이제 알려는 줘요.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분들도 알려주는데 미국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한강에서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다 좋으니까 어디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어디가 좋은가요?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험준한 산, 또 유타주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한 그랜서클, 그러한 곳,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 뭐 이런 데를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곳은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가면 후회할 곳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사람들이 많이 기록 올려놓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안 가본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really 그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한데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들이나 또 인터넷에서 그 여행 이렇게 한 번씩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것을 너무 신뢰하면 나중에 후회가 많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로키 산맥은요, 여기 콜로라도 로키 산맥이 덴버 그 시티,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공군사관학교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로키 산맥의 중심부인지를 알아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프로들이 로키 산맥을 가려면 여기를 가는 것입니다.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그리고 어디 있어?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겠습니다.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예요. 그리고 내셔널 파크는 약자로 이렇게 NP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가 여기 있고, 여기에 또 멕시코, 저기 캐나다에 조금 워러돈이라고 하는 또 여기까지 조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 영토만한 그거보다 훨씬 큰 그 로키 산맥이 이렇게 그 캐나다의 밴쿠버 인근 캘거리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만년 빙하가 항상 있는 데니까 그게 아름답죠. 그래서 거기는 그 로키 산맥 캐나다를 어느 시기에 가면 가장 좋냐면 5월서부터 9월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전과 후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5월 달에도 막 이렇게 한 30cm 정도 그렇게 막 눈이 그 폭설이 쏟아지고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는 어느 때 개장하냐면 6월 23일이나 4일날 개장을 해요. 그래서 7월 첫 주에서 9월 중순까지 그 2달 반 사이에 가야 보증이 되고, 그 전후로 하면 언제 눈폭풍이 쏟아져서 그 국립공원이 클로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7월 첫 주, 9월 중순 그 사이에 2달 반 정도 가셔야 되고요. 1년에 석 달 반에서 길게는 넉 달뿐이 오픈을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오픈하는 곳도 있어요. 그거는 입구, 낮은 지역의 그 입구. 그래도 거기는 국립공원 그 안쪽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혀 볼 일 없는 데죠. 한국으로 말하면 뭐 지리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그 주차장, 거기만 오픈해 놓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월, 9월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곰이 많으니까 항상 그 베어 스프레이, 그 곰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그 사정거리 10m의 그 페퍼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살려면 39불에서 54불이니까 사지를 말고 여기에 이제 그 안내센터에 가면 $10를 받고 그걸 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빌려서 그걸 가지고 다니고 뭐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되니까. 그래도 인케이스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는 3개 갖고 다닙니다. 가슴에 2개, 허리에 하나,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배낭에 또 하나. 왜냐면 혼자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검은 곰, 또 그 사나운 회색 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루에도 막 몇 마리씩 그 조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륙을 이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대륙을 다닐 때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이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 온 녀석들이 있어요. 거의 한 25년 전에. 그것도 한 2병, 뭐 4명씩. 그래서 어딜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옛날에 뭐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뉴욕에서 80번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면서 고속도로 그 주변에 모텔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고속도로 계속 가고 또 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달 동안 갔다 온 그런 친구들이 제가 2팀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녀석들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미련한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은 인터넷 정보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곳곳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닐 때 여기 항상 어디를 가야 되겠다, 곳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다니냐면, 이런 데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것도 관심사항이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 하이눈, 이러한 그 영화의 그 주연을 하신 그 게리 쿠퍼라고 하는 아저씨 있어요. 그분이 출생지가 여기에 헬레나 몬타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가 거기 2층 집으로 된 작은 집이지만 거기 방문한 적도 있고, 뭐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다 뒤지면서 다닙니다. 여기는 그 로라 잉겔스 초원의 집, 그 로라가 살던 통나무 집이 있고, 또 여기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또 여기 가면 인디애나 가면 제임스 딘 아저씨 묘지, 여기에 제임스 딘의 고향이니까.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에는 또 왈가닥 루시 아줌마의 생가와 또 무덤이 또 여기에 있고, 여기 오하이오 가리스 이런 데 가면, 여기 가면 또 Gone with the Wind, Gone with the Wind이 뭐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의 주연 배우셨던 클락 게이블 아저씨의 그 생가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을 제가 뭐 이러한 곳뿐이 아니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뭐 국립공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한 곳을 이제 찾아가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미국에 제가 40년을 살면서 안 간 지역은 여기에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캐나다 영토입니다. 이렇게 호수를 나눠서.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안 갔고, 여기에 위스콘신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위스콘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카고 그 위에가 위스콘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작은 부분을 안 갔고, 또 메인주에서도 이 작은 부분, 여기를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를 요거를 하면 남한 땅의 한 2배 정도 되는 요 부분을 제가 못 갔고,
이 대륙에서 국립공원은 뭐 이런 데 30번씩 다니고 뭐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몇 개를 다녔나 하면 미국에서 국립공원을 47개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30번씩 간 데도 있고 한 번씩 간 데도 있고 아직 뭐 못 간 데, 요거도 바다를 주로 끼고 있고 물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제가 아직 안 가고 저쪽 멀리에 아케디아도 안 가고 뭐 등등 그러한 곳이 아직 조금 몇 개 남아 있는데 제가 3년 안에 알래스카에 있는 국립공원 6개, 하와이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61개의 국립공원을 이제 다 졸업을 할 거예요. 이제 다 깃발을 이제 꽂는다 그 말이죠. 한 번씩은 가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그 국립공원 아래 내셔널 모뉴먼트라고 하는 그 국가 지정물, 그것도 국립공원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곳은 국립공원보다 훨씬 더 많이 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갈 곳이 많으니까 이제 2차는 이제 또 그러한 곳을 또 골라서 이제 계속 다니고, 저는 이제 대륙 여행하면서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역사 유적지가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의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역사 유적지, 그러니까 한국의 뭐 불국사, 그거 역사 유적지죠. 국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남대문, 창경군,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그러한 유적지들이 미국 전체에 470여 개가 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곳을 다녔지만 아직도 더 다닐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미국의 역사를 조명하고 강의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짜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변질되고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 그 기득권층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연구 활동을 하고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들이 파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서포터 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가 항상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짜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직접 다니면서 곳곳에서 제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를 제가 정직하게 그렇게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